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이게 왜 필요한 거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왜 필요한가요? 이거 왜 해야 되죠? 공동체 활동 왜 할까요? 왜 하세요? 이 불편하고 힘든 거? 단합. 그쵸. 단합을 위해서 하기도 하죠. 친목을 위해서 하죠. 네. 네? 어울리기 위해서. 네, 맞아요. 그 마을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가치이기도 하고 그 마을의 문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행정의 제도 안에서의 공동체를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 사업은 왜 할까? 네.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게 있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불만족스럽다라는 것은 뭐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욕구가.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인데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을의 문제 또는 주민 간의 관계의 문제 어떠한 형태로든 뭔가의 불만족스러운 욕구가 있는데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게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 활동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민자치회는 내가 불편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불편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불편한 것을 해결하게 되면은 지역의 마을의 주민 간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한다라고 정의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혹시 마을에서 이제 뭐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그 마을 안에서 어떤 불편함 또는 문제의식 이런 게 있으세요? 네. 많죠. 네, 맞아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공동체 사업이 시작을 합니다. 공동체라는 이제 조직, 공동체라는 어떤 무형의 것들은 그냥 우리가 삶을 살고 있으면 누구나 다 그냥 영위하는 것이 공동체인데 공동체 사업, 공동체 활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문제야. 이 마을에 이런 게 문제가 있어. 이걸 해결해 보자. 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문제를 의식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의식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는 마을 좋은데 편하게 살기 편한데 문제될 게 없는데 다 만족스러운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공동체 활동을 하기에는 좀 어렵죠. 바꾸고 싶은 게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왜 없겠어? 문제 있지. 해결하고 싶은 거 문제 많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결할 힘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문제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해결할 힘이 있냐 없냐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문제를 의식이 있고 그 문제를 개인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냥 해결하시면 돼요. 해결할 힘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그냥 해결하면 끝나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 활동, 공동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사실 해결할 힘이 내 개인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뭐 관계가 부족해서 역량이 부족해서 또는 뭐 돈이 부족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조직을 해야 돼요. 조직을. 무엇을 조직해야 되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조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에요. 공동체 활동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관계망, 사회적인 주민 간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활동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이 앞전에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직하기라는 것을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람이 있냐 없냐를 다시 한번 판단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개개인의 사람들이 조직돼 있다면 그냥 조직해가지고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공동체 활동을 하면 돼요. 하지만 사람이 부족해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한 5명밖에 없어. 근데 이 문제는 5명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 이상의 주민들을 우리는 조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사업은 왜 해야 하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문제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누가 해결하냐라는 그 질문까지 이제 가면은, 문제를 의식하고 해결할 힘이 없지만 주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활동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렇게 이런 이제 표를 통해서 활동들을 왜 하는지, 그리고 누가 하는지, 그래서 어떤 걸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정확하게 이런 걸 해야겠구나라는 이해는 조금 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업을, 공동체 활동은 이런 거구나, 공동체 활동은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어떤 이제 다른 동네,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좀 더 곁들여주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마이크를 넘겨서 여기 계시는 석환님한테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요 화면에 보이는 요 곳은 슈퍼가 창고를 쓰고 있었던 공간이거든요. 그냥 바깥에서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물건들이 막 들어가 있지만.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늘 요 창고 앞에 이렇게 걸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누군가가 찾아와서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우리 마을 통장님이셨었어요. 통장님이 뭐 하나 이렇게 보니까 마을에 대한 정보를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였어요. 예방접종 언제부터 한다, 어디에 지금 슈퍼에 뭐 세일한다, 이런 이야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게 쉽지가 않으시니까 누군가가 와서 마을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으면 결국에 마을에 좋은 정보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어르신들은 늘 저 공간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어르신이 많이 앉아 계신 곳에 어르신 전용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슈퍼 사장님을 찾아가서 요 유리창을 저한테 좀 기부를 해달라. 그러면 이 유리창을 맨날 여기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실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마을 게시판으로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슈퍼 사장님이 흔쾌히 이 유리창을 저희한테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창을 잘 정비해서 칠판 시트지, 분필로 이렇게 쓸 수 있고 물티슈로 지우면 지워지는 칠판 시트지를 붙이고 저 유리창을 마을 게시판으로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이것을 진행하는데 예산은 한 5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칠판 시트지만 사면 되는 부분이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학생 자원활동가들이 마을에 대한 정보들을 직접 찾아서 저 게시판에다가 쓰는 자원활동 역할을 대학생 자원활동가들을 연계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통장님 개인이 담당하던 어떤 역할을 마을의 역할로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례를 만들었던 사업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도요. 두 번째는 독구마을 상가대학이라고 하는 사례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낙후된 골목길이에요. 좁은 골목길이고 상권이 거의 다 몰락해 있는 상권입니다. 그래서 상권 컨설팅 분석을 했더니 이곳에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단골 손님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외지에 있는 손님들을 마을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입 요소가 있는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단골 손님을 만들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방법은 단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자주 만나고 자주 얼굴을 봐야지만 단골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은 상인들의 재능을 주민들에게 나누는 상가대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 사장님이 머리 풍성하게 보이는 드라이 비법을 강의를 해주셨고, 세탁소 사장님이 와이셔츠 잘 다리는 다림질 비법을 강의를 해주셨고, 실제 시인으로 문단에 등단해 있는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시쓰기 비법을 강의해 주시면서
집 구할 때 꼭 유념해야 되는 몇 가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덕구마을 상가대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우리 미용실 사장님이신데요. 원래 여기 있는 요 여학생 역할을 제가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머리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이 친구와 교대를 해서 머리숱을 풍성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드라이 비법을 설명을 해주셨고, 실제 등단에 있는 우리 시인 사장님께서 시 쓰기 방법을 강의해 주시면서 집 구하기 좋은, 집을 구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몇 가지를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적어도 이 강의를 들은 우리의 이웃들은 이 마을 안에서 이사를 간다거나 혹은 당신의 지인이 우리 마을로 이사를 올 때 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도움을 청하게 될 거거든요. 앞에 여기에 있었던 친구들도 이제 미용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우리 사장님의 미용실을 가게 되는, 그렇게 단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주 보고 얼굴을 보고 소통을 하는 단골 구조를 만들어서 상권을 활성화해보자 라고 진행했었던 사업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방범 순찰대가 쓰던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마을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는 쓰레기가 쌓이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량 청소년들이 모이는 아지트 같은 공간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이 공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치된 지 시간이 조금 되다 보니까 온갖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쓰레기가 쌓이면서 냄새가 나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공간을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공간 옆에 놀이터가 있거든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 공간을 너희들이 한번 바꿔볼 수 있다면 무슨 공간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잠깐 들어와서 간식도 먹고 책도 볼 수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아름다운 가게의 연계를 통해서 지원금을 확보를 해서 그 비용으로 우리 아이들이 직접 페인트 칠하고 이 공간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이 공간에 들어갈 책과 책장 등등을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쉬고 싶을 때 들어와서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간식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나가서 놀 때 부모님들도 이 공간에서 조금 편하게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즐거울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당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직접 원하는 공간으로 이 공간을 한번 개편해보는, 놀이터 도서관을 만들어보는 그런 사례를 마을 사례 중에 하나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